사실 이 무인기 뭐 드론의 내용보다도 제가 꼭 오늘 그 강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그걸 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좌우명으로 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비주얼, 꿈. 사람은 누구든지 꿈을, 올바른 자기한테 맞는 꿈을 설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서울로 치면 북한산도 안 올라가 본 사람이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는 거를 꿈을 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알맞으면서도 도전적인 꿈을 먼저 설정해요. 첫 번째. 자, 그러면 꿈이 설정이 됐으면 그 다음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저기 앞에 에베레스트산이 있어요. 내가 오르는 걸 에베레스트 오르는 거를 꿈으로 삼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앞에는 아마존 정글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마존이에요. 그 아마존 정글 안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독사, 독충, 뭐 맹수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꿈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열정이라는 힘으로 그 아마존 정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내가 여기 왜 이걸 하고 있지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그 열정의 힘으로 꿈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꿈과 열정만 가지고 되느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한테 맞는 높은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같은 꿈을 가졌어요. 근데 아마존 정보를 헤쳐간 어떤 사람 뒤를 따라가. 앞에서 막 그 사람은 헤쳐나가는데 그 뒤를 헐 따라가다가 이 아마존 정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딱 아마존 정보를 벗어난 순간 예를 들면 그 사람을 해치우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에베레스트 올랐다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그 사실은. 과연 이게 옳을까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신의예요. 신의.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신의. 영어로는 참 어려워요. 우리말도 신의, 뭐 의리, 뭐 신뢰 그렇잖아요. 영어로도 뭐 fidelity, 뭐 sincerity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혹은 성실, 뭐 신뢰 이런 부분이에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잘 설정하고 열정적으로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되 항상 신의를 기반에 두고 하면 언젠가는 꼭 성공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그 꿈을 설정하고 가는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일반적인 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99.9%는 어떻게 사냐면 귀납법적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해서 공부 좀 더 잘하면 뭐 반에서 1등하면 그 다음 뭐 해가지고 뭐 전교에서 뭐 1등하면 그 다음은 뭐 좋은 대학교 내가 원하는 걸 가겠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최종의 나의 꿈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반대가 뭘까요? 연역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연역법이 뭐냐면 최종 아까 앞에 처음에 했던 꿈 열정 신의하고 통하는 얘기예요. 나의 최종 골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러면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격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위치까지 가도록 자기가 열정적으로 노력하겠죠. 그리고 달성이 되면 그 다음 조금 더 하면 그 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하는 전 세계 0.1%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아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뭐 어떤 공부를 뭐 예를 들어 항공구하고 싶다 아직 느낌 없을 거예요. 그런 막연하고 모르는 거 말고 이 세상에 내가 왜 나왔습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신앙이 있어서 정말 신앙이 없는 분들도 한번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많은 책도 읽고 많은 대화도 나눠보고 생각도 해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앞부분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 그래요. 오늘 사실 드릴 내용들인데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연역법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저 그전에 공부할 때도 뭐 항상 전교 1등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뭐 전교 10등 내본 적도 있고 했지만 전교 100등하고 다른 건 뭐였냐면 연역법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차가 제일 중요했어요. 어떤 책이든 처음부터 수학의 정석이가 봐요. 그러면 공부 좀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요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밑에 보면 알아요. 책 밑에.
그러면 앞부분만 까매. 거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목차를 안 봤기 때문에. 심지어 수학책도 전체 목차를 보고 처음에 시작이보다 쭉 가다 방정식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수학은. 그걸 먼저 자기가 알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 모르는 거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쫙 한번 하고 그 다음은 더 자세히 보고 그 다음은 이제 굉장히 자세히 봐야죠. 그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역법적으로 자 목차도 보세요. 아까 목표를 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무인기라고 하죠. 무인기의 목표를 정하려면 도대체 무인기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인기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의를 알아야 내가 목표를 설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 거구나. 여기까지 뭐냐면 그런 무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겠고 엄청난 시장이 있구나. 그러니 이거를 해야 되겠네 목표에.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다. 그러면 여기 와 있는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무인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10분 된 거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무인기란 말을 더 잘 알아요? 드론이란 말. 먼저 드론이란 말을 더 잘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드론. 내리시고. 무인기란 말. 그러니까 지금 든 두 분은 전문가예요. 언론에서 우리가 드론 하잖아요. 원래 드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지만 우리 슈펄. 네, 영어로 드론이 찾아보면 슈펄이에요. 이 윙 소리 나잖아요, 벌이. 그래서 처음에 무인기가 나왔을 때 영어로도 Unmanned Aerial Vehicle 너무 길잖아요. UAV. 그러니까 그냥 애칭으로 드론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불렀어요. 영어로 드론. 우리 예를 들면 헬리콥터 있잖아요. 헬리콥터, 로드크래프트는 길어요. 그래서 애칭이 뭐냐면 트라퍼예요. 트라퍼가 뭐냐면 왜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렇게 믹서기에 트라퍼 거기 이렇게 나이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트라퍼 애칭인 거예요. 무인기의 애칭이 드론이에요. 그런데 한 2년 전쯤에 세계 가전박람회 CES에 요만한 멀티콥터가 나와서 막 실현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 영어로 드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저걸 드론이라 하는구나. 맞아요. 그것도 드론인데 요것만 작은 멀티콥터만 드론이라고 하는 거랑 잘못 쓴 거예요. 따라서 드론이라는 말은 무인기의 다른 말이고 그 드론은 작으나 크나 멀티콥터나 굉장히 큰 프레데터 같은 무인기도 드론이고 영어로 우리나라의 순수한 우리말은 무인기라고 작년일 거예요. 작년 말인가? 제가 국립국어원에 부탁하지는 않았는데 국립국어원에서 드론의 우리말 순화어는 무인기다라고 정해줬어요. 물론 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따라서 무인기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르시는 게 제 강의를 오늘 듣고 나서부터는 학교 가서 야, 드론이 뭔 줄 알아? 너 드론이라고 무인기가 다른 말이야. 너 조그마한 이런 그 항공차량이나 취미용으로 쓰는 저것만 드론이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 타는 항공기, 무인 항공기 드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무인기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런 무인 항공기 여기에는 기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무인기라는 것은 항상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사람 타지 않아서. 그 임무를 수행한 임무 장비들 카메라나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 무인기는 지상에서 얘를 통제하고 조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 통제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무선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글로벌 데이터 링크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자, 그럼 무인기에 이제 분류까지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 무인기의 종류는 크게 우리 모델로 구분할 수도 있고 형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무인항공기란 사람이 타지 않고 자동으로 하는 항공기가 무인항공기죠. 사람이 타는 유인항공기도 똑같이 구분이 돼요. 우리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항공기를 고정익 항공기라고 하고 그다음 보통 비행기라고 부르는 거는 그죠? 고정입니다. 그다음 날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돌아가는 날개를 가진 항공기를 회전익 항공기라 그래요. 근데 회전익 항공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헬리콥터예요. 헬리콥터는 회전 항공기 중에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따라서 무인기도 고정의 무인기, 회전의 무인기, 또 유인 항공기를 무인기로 전환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고정의 무인기는 주로 고도로 구분해요. 마이크로웨이브 위키라 해서 굉장히 작은 것도 있지만 적어도 중고도 고고도 얼마 전에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취권 고도 18km를 돌파했죠. 그래서 태양광 무인기가 저 성취권까지 갔어요. 봤어요? 고마워요. 그래요. 그래서 고정의 무인기는 주로 이제 고도별로 구분을 하고, 자, 회전의 무인기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드론이라는 게 멀티콥터라는 거예요. 이건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렸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멀티로타라는 게 있고, 우리는 헬리콥터가 문제. 틸트로타. 이건 뒤에 그림이 다 나와서 설명할게요. 그다음 또 사람이 타는 유인 항공기를 완전히 무인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고정의 무인기는 이렇게 고도별로 우리 그래서 특히 고정의 무인기는 군사용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글로벌 호크다, 뭐 프레다터다, 뭐 미군이 저기 뭐 공격이나 공격을 썼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고도별로 죽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단주도 대대급 이런 무인기들 이미 개발해서 괜찮고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 가장 관심이 많을 회전의 무인기예요. 이 중에 멀티콥터라는 건 이런 거, 초소형, 중형, 이게 요거를 보통 그동안 우리 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한 용어는 멀티콥터인데 멀티콥터도 사실은 맞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티 프로펠러, 근데 왜 멀티콥터를 사람들이 붙였냐면 헬리콥터인데 헬리콥터의 날개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헬리콥터가 원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잘못 썼지만 워낙 이거는 많이 지금 불리고 있어서 그냥 멀티콥터로 할게요. 그럼 멀티콥터와 멀티로터 차이 뭐냐? 멀티콥터라는 건 뒤에도 원리는 빨리 설명해 드릴 텐데 회전 속도로만 이거를 컨트롤해요. 근데 이제 멀티로터는 회전 속도뿐만 아니라 이 날개의 피추각까지 이제 바꾸는 거고, 무인 헬리콥터는 우리 헬리콥터랑 똑같아요. 근데 무인으로 쓰이는 주로 농업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다음 필트로타는 우리 요거 TV에 혹시 아저씨 TV에 뉴스에 나온 거 보신 분 있어요? 그 시간들은 공부할 시간을 못 봤을 거예요. 네. 제가 작년 5월 29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정부에 오셨을 때 제가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30분 동안 브리핑을 하고, 그때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모든 무인항공기를 박 대통령께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때 요게 말하는 틸트로타 무인기라는 건데, 틸트로타 무인기는 뭐냐면 뜰 때는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떠요. 수직으로 헬리콥터 모드로. 그러다가 앞으로 더 빨리 가고 싶으면 이걸 90도 기울이면 고정의 항공기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세요? 본 틸트로타 무인항공기는 인기 걸그룹 EXID의 위아래처럼 헬기 비행기 이런 겁니다. 막 엄청 많이 오셨어요. 뭐 대통령과 장관님들 막 여러분들 그냥 쉽게 오죠. 헬기 비행기. 그래요? 위기는 시간상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왕구형부터 뭐 많잖아요. 계속하요. 그죠? 계속해요. 그죠? 너무 재밌으니까 기성이 약했죠, 그죠? 그래요. 우리 가장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박스가 되면 사서 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멀티콥터 구성은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몸차가 있을 거고, 결국 이걸 프로펠러라고 하죠.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해서는 모터가 있어야 되죠. 그 모터를 구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있어야죠. 그 다음 이제 이걸 결국 비행자에서 제어를 하려면 비행지의 자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시가 지금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여기가 조종기고 여기에 신호를 주고받으면 여기서 플라이 컨트롤 신호를 주고받아가지고 얘는 프로펠러를 컨트롤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멀티콥터라는 건 뭐냐면 요 4개의 프로펠러가 있죠. 여기서 보면 이 4개의 프로펠러의 속도, 회전 속도를 어떻게 빨리 바꿔주면 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요걸 이제 피치각이라 그래요. 날개 안각. 여러분들 왜 자동차 막 달릴 때 손 이렇게 밖에 내보면 이렇게 엄선각 쪽을 들면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양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정 가의 양력을 갖게만 고정시켜 놓고 RPM 컨트롤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 요거는 바닥에 있다가 뜰 때는 4개의 프로펠러가 같은 뜨는 힘, 양력을 가지면 쭉 뜨겠죠, 그죠? 그러다가 중력하고 똑같아지면 강한 정작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요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요 위치에 있는 그 프로펠러의 RPM을 막 질렀으면 뜨는 힘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것만 해서는 안 돼요. 요거하고 동시에 얘는 또 그 회전 속도를 작게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얘는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왜냐하면 프로펠러 하나만 있다 그러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막 돌잖아요. 동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오케이? 그래서 4개를 항상 시계 반시계에서 토크를 상쇄시켜야 돼요. 아니면 이게 다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다 돈다 그러면 동체는 반대 방향으로 깍깍깍깍 돌아요. 전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오케이? 네, 그래서 똑같아요. 앞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은 이쪽에 있는 걸 프로펠러를 RPM 높이고 낮추고 그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항공공학적으로 굉장히 쉬운 비행체예요. 그러니까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이 이거 모터 가지고 이 RPM 컨트롤만 무지하게 빨리 하면 뭐 뜨기도 쉽고 컨트롤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것도 또한 항공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무인기의 다양한 용도 이건 뭐 심리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소방, 해경, 경찰, 뭐 해양감시부터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고, 그래서 뭐 인프라 건설 기업, 뭐 유지 보수, 뭐 자산 관리, 그다음 심지어 지금 저희 고고도민 같은 경우에 뭐 구글도 그렇고 지금 저희 연구원도 앞으로 하려고 하지만 왜 3층까지 올라가려고 하냐면 오랫동안 24시간 48시간 떠 있으면서 우리 통신 중계 잘 안 되는 데 있죠. 고정 중계. 그럴 때 맹지에 가서 이제 통신 중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 농업 분야도 이제 앞으로 각광받을 텐데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색깔 분석만 잘하냐, 작황이 어떤지, 그다음 병충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에 병충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위치에 그 농업용 무인기를 보내서 이제 농약 살포를 해가지고 감색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도 기술이 들어가냐 하면 우리나라 과수원들은 이렇게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과수가 바깥으로만 쫙 자라게 해가지고 수확도 기계로 쫙 하면서 다 쏴요. 오렌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 사진만 찍으면 얘가 얼마나 이러는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분석까지. 그러면 이제 따로 된다 그러면 바로 가서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시대까지. 자, 그다음 뭐 아까 지금 뭐 택배,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뭐 예는 보안 분야, 방산업 분야. 무인기 시장 전망 여러분 복잡하니까 알 필요 없잖아. 이 중에서 이것만 알면 돼요. 무인기 항공기 전체에서 무인기 차지한 시장은 그 상대적으로는 작은데 그 증가 무인기에 대한 용 증가 속도가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다음 전체 무인기 중에서 그 옛날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군용 시장이 훨씬 컸어요. 민간 시장은 뭐 1%,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군용이 아닌 민간 시장은 거의 비슷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 민간 용도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무인기가 사용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느 정도 와 있냐면요. 저희가 2009년도쯤에 조사했을 때는 최강국이라고 했어요. 티어 1 레벨이라면 티어 1이라는 가장 탑 레벨에 있는 거예요. 거기 한 6위 정도 했어요. 기술 수준으로. 근데 13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중국한테 조금 줄어나갔어요. 그래서 기술 수준은 지금 7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는 현재 7위지만 2023년까지 세계 5위, 2027년까지 세계 3위로 하겠다고 제가 대통령께 약속드렸어요. 또 맨 마지막 페이지. 자, 이거는 이렇게 많은 무인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빨간 점으로 찍혀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죠. 여기는 운용 시간이고 여기는 중량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되는 거는 좀 운용 시간이 좀 짧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지가 나오죠. 무인기의 운용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앞에 것 중에 앞에서 지금 100km 이하급을 더 확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멀티컵하나 무인기 그렇죠. 국내 여기 네모난 것이 우리 국내에서 개발되고. 여러분들 아마 질문하실 게 여기 내용 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걸 이제 국내에서
이런 것들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자세 설명이고.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멀티콥터, 메인 헬리콥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멀티콥터만 우리 알고 있었고, 이 무인기, 그 소형 중형 무인기가 이렇게 생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연구책임자로 하루 얼마 전, 8월 말까지 1년 동안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은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는 거예요. 리더는 꼭 1위가 아니고 1, 2, 3위면 글로벌 리더라고 해요.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무인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설계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멀티콥터인데 이 멀티콥터의 아까 비행시간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우리 보통 완고형으로 이게 실내에서 날리는 거 한 1분 나와요? 1, 2분 날 거예요. 조금 큰 거, 뭐 좀 비싼 거 한 200만 원짜리 해도 한 10분 정도 한 30분 나는 것은 거의 없죠. 지금 이 경우는 55분 비행 가능합니다. 여기 기술은 이런 프로펠러의 항공공학적인 설계, 그다음 배터리 성분, 기체 경량화 이런 거죠. 그다음 요거는 새로운 형태의 이름이 좀 어렵지만 멀티 덕티드 틸트 로타예요. 덕트라는 건 요 로타를 감싸고 있는 요걸 얘기해요. 덕트 안에 틸트 로타가 들었고 이것이 그림은 지금 4개가 이렇게 앞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이런 개념을 설계했냐면 이런 형태의 멀티콥터는 비행 시간도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람이 많이 불면 비행할 수 없어요. 아마 야외에서 멀티콥터에 뛰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람 휙 불면 어디 갔지? 없어져 버려요. 휙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내풍성, 그러니까 바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초속 15m, 20m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떠 있다가 이쪽 옆에서 측풍이 만약에 초속 20m 불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두 개를 쪽 바람 부는 방향으로 기울여요. 이렇게. 그러면 그 바람에 저항을 하면서 내 힘을 계속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진할 때는 이 네 개를 앞으로 기울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요거는 헬리콥터가 좀 다르게 생겼죠. 지금 멀리서 그림자 안 보이는데 요거만 보면 헬리콥터 중에 로터가 위아래 두 개 달린 코엑셀 타입의 로터예요. 그런데 요 뒤에 보시면 또 프로펠러가 달렸어요. 이건 뭐냐면 헬리콥터 모드로 비행하다가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싶으면 뒤에 있는 프로펠러 작동시켜서 뒤에서 쫙 밀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속도를 굉장히 높이기 위한 형태. 요거는 고고도 장기체가 무인인데 그동안 항우위원이 개발하고 해왔던 방식은 태양광이었어요. 태양광으로는 파워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 나올 것은 수소예요. 수소를 태우는 무인기. 우리 보통 엔진을 연료를 디젤에 쓰는 게 아니고 수소를 태워요. 그리고 높은 고도에 가려면 그 불꽃이 잘 태워지게 하려면 터보 차저, 우리 자동차 좀 아시는 분들 터보 차저 알지 몰라요. 그 터보 차저를 4단을 달아요. 이거는 한번 떠면 일주일간 비행하죠.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죠. 자, 이제 다 왔어요. 이제는 목표가 설정이 됐고, 그럼 앞으로 어떤 미래가 벌어질까를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런 무인기 기술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무인기에 사람이 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퍼스널 에어 바이크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스타워즈 같은 몇 편이었나? 보면 왜 떠가지고 막 그죠? 바이크인데 막 추적 하나 나와서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그런 멀티콥터 형태의 사람이 타는 바이크예요. 그러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문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이제 2인승 정도지만 여기에 그 안정화 기술을 더 집어넣으면 드디어 퍼스널 에어 비클, 이 퍼스널 에어 비클은 개인 자율 비행체. 그래서 땅으로도 자동차처럼 다니다가 난 떠서 갈래 그러면 공중에 붕 떠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가서 주차장에서 내리는 이런 퍼스널 에어 비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높은 고도에는 비행기들이 다니고 있고 비행기 막 착륙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가까운 데는 아까의 멀티콥터 같은 아주 그런 저속 무인기, 그다음 요보다 좀 크네.
그다음 뭐 퍼스널 바이크도 아니고 막 퍼스널 비클도 아니고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근데 이게 2차원 공간을 다니는 게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 막 온갖 비행체들이 다니면 이거를 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는 그냥 부딪히면 서 있으면 되지만 하늘에서는 뭐 10m 위반돼도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유무인기 통합 운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는 유인기도 안전하게 다니면서 무인기, 작은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기도 아까 얘기한 사람이 타는 작은 탔으니까 유인기네. 퍼스널 바이크나 퍼스널 비클까지 전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유인기와 무인기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비전이에요. 그 전 세계 비전에서 우리는 빨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도 막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빨리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 비행체 자체를 하는 건 항공공학이에요. 그걸 항공공학 안에도 기계공학, 전자공학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서로 무인기나 항공기끼리 또 무인기 서로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런 시대가 힘겨우면 여기에 화학에서 실내에 뭐가 하나 싹 들어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실내에 들어오면 GPS 안 돼요. 알죠? 그러면 실내에서 얘가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면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센서 기술까지 들어가요. 그런 의미 통합 운영이 의미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아마 이 부분 이런 그 국가적인 무인기 개발 플랜을 본 초중고등학생 여러분 같아요. 이건 굉장히 전문가적인 거예요. 대통령까지 보고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세계 1위 미국이에요. 무인기. 2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인기 분야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워낙 그 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최상위 미국하고 기술 격차를 봤을 때 한 5년에 7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한 7위 정도 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세계 5위. 그때는 최상위 국가 미국하고 한 기술 격차를 따지면 3년에서 5년 정도. 20년이 되면 세계 4위. 그러니까 세계 3위가 하려면 저희가 제치해달라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가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플랜으로 기술 개발과 이런 각종의 무인기 개발인데 그냥 무턱대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 참 세월호 참사 말도 있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무인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시작한 것이 소방, 해경, 경찰이 사용할 우리 국민안전 감시대형 무인한 무기를 제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개발할 거예요. 3종의 무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가장 심의적인 문제인데 우리 뭐 대구 지하철 그리고 지하철 참사 있었잖아요. 지하철에 화재가 나잖아요. 아니면 큰 이런 건물에 화재가 나면 특히 소방관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이 안에 지하철 안에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면 작전을 세워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저 지금까지는 아무 정말 불확실한 상황에 목숨 걸고 소방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올 것은 작은 무인기 소방관이 지하철 나면 얘를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처음엔 영상으로 찾아내는데요. 그러다가 화이트아웃, 연기가 확 되었거나 블랙아웃, 불이 다 꺼진 상황이 되면 영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종의 센서들이 있어요. 레이더부터 레이저, 라이더, 초음파 그 센서를 다 탑재하고 들어가서 그 많은 신호들 중에 제일 잘 잡히는 애로 길을 찾아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원전 사고나 바로 그런 사람이 투입될 수 없는 곳에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무인기예요. 그래서 사실 언맨드 비클이라는 것은 무인기죠. 언맨드 에어럴 비클이 무인 항공기고요. 언맨드 그라운드 비클이 지상 로봇이고, 언맨 그다음 뭐 바다 위에서 다니는 머린 비클도 있고, 무인 잠수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기술이 다 같이 지금 예, 선생님 잠시. 시간이 너무 많나 봐요. 저희 이제 끝나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강연 끝나고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인기에 대한 궁금증이 다 거의 풀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괜찮았나요? 네, 저희 박사님께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